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HSK 대표 강사 김민아입니다. 어느덧 2018년도 마지막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아무래도 마지막 시험인지라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모두들 원하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6급 청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청취 부분에서도 그나마 여러분들의 숨통을 조금 팍 이렇게 틀어줄 수 있는 이야기글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텐데요. 이야기글 문제는 매 시험마다 하나 내지 두 개씩은 꼭 출제가 되죠. 자, 그러면 이야기글 문제는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되고 또 우리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야기글의 특징은 이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가족이 사실 제일 많이 나오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남동생, 여동생 이런 친숙한 인물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딱 보자마자 아, 이야기글이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바로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상적인 대화나 행동들이 그 본문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6급에 나온다면 내가 그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라는 사실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포인트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우선 인물의 성격이라든지 그때의 감정 그리고 어떤 동작을 했는지 그냥 정말 기본적인 스토리 이해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문제가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6화원칙을 기준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전반적인 스토리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좀 어려운 건데요.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성격이 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뭘 했느냐라는 동작을 묻기도 하지만 아니면 두 번째로 의미 파악 문제.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렇게 같은 의미를 있는 같은 맥락이 있는 문장을 당신이 고를 수 있습니까? 라고 전체 의미를 파악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상당히 많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오해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돼요.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이런 줄 알고 이런 실수를 했고 아니면 이렇게 말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가 않더라. 그리고 이렇게 오해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또 특정한 단어들이 있겠죠. 옆에 예를 들어 보시면 오해했다라든지 想错 잘못 생각했다, 以为 뭐라 얘기했다, 그다음에 原来 알고 보니 아니면 후에 뭐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后来才发现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오해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필살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스토리글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요 세 번째예요. 정답은 90%가 마지막 문장에 나온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기승전결, 아니 흔히 얘기해 클라이막스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이 이야기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 스토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쭉 전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작가가 일반적으로 맨 마지막에 뭔가 빵 터뜨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주제라든지 요지 이런 것들이 맨 마지막 부분에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클라이막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들으시고 작가가 우리에게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 메시지를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정답을 잘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글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한 거구나 라고 바로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후에 여러 가지 최근 시험에 나왔었던 이야기글 문제 준비했으니까 다시 한번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직접 문제를 우리가 공부하기에 앞서서 또 우리가 청취 공부잖아요. 그리고 이야기글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청취는 우리가 이제 청취 1부분에서 문제 하나 듣고서 문제 하나씩 푸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인터뷰 문제, 맨 마지막 지문 하나에 문제가 막 3개씩 4개씩 딸려서 나오는 다양한 유형들의 청취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또 한번 종합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청취 문제 풀이 방법 한번 요약해 봤어요. 먼저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야기글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 문제 풀이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선 1번 보기를 최소화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문제가 총 50문제인데 문제간 간격이 약 12초, 13초 이 정도 되죠. 그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사실 그 한 문제만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보기가 여러분 다 푸셔서 알겠지만 내용이 상당히 어렵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짧은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어렵고 길고 복잡한 보기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해야지 그래야지 딱 듣자마자 정답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푸는 시간을 굉장히 최소화시키셔야 돼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기에서 ABCD 보기에서 만약에 겹치는 중복되는 단어나 표현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흔히 얘기하는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여러분 다 삭제를 하시고 보질 않고 나머지 부분의 키워드로 생각하셔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눈이 아닌 귀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5급이나 6급 특히 이제 독해 같은 걸 공부할 때 많이 습관이 되는 것이 이 단어의 의미가 뭐지? 얘랑 짝꿍되는 단어는 또 무엇이지?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이죠. 풀이 방법. 근데 그것은 우리가 청취를 풀 때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의미 파악 문제보다는 이 소리가 들렸니? 이 소리 듣고서 넌 답을 찾을 수 있니? 라는 소리 파악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눈이 아닌 귀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한번 예를 볼까요, 여러분? 보기를 해석하고 있으면 실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기에 이런 게 나와요. 보세요. 防人之心不可无. 사실 눈으로 봤을 때는 한자 하나하나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한자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잠깐 이렇게 3초 드릴게요. 해석이 가능하십니까? 그렇게 싹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귀중한 12초라는 시간에 그리고 보기 하나 보는 시간에 사실 1초, 2초 안에 끝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거 해석하고 있으면 벌써 이미 음원은 오르르르 하고 이제 끝나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으로 해석은 안 돼도 防人之心不可无라고 한번 읽었으면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멈추는 거지 해석해야 돼. 방은 막을 방자야. 사람의 마음은 이러고 있으면 이미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가 아닌 바로 소리에 귀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고 그 소리를 쫓아서 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보시니까 또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해석을 해드릴 건데 중국인들이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뭘 주의해야 되냐 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적절한 거리감이 있어야 된다는 표현인데요. 함께 보시면 방 막는다. 사람을 약간 이렇게 방어하고 막는 그런 마음은 不可无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정한 거리감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신이 이 짧은 시간 동안 이걸 해석하셨습니까? 라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자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 소리를 쫓아가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취는 그냥 우리 듣기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단어 먼저 읽었나요? 그 다음에 방금 본문에서 나온 소리 들렸나요? 정답. 이렇게 푸는 문제가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게 쉬워요. 하지만 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겠죠?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 몇 개 볼게요. 우선 부정부사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긴 부분이 일치를 한다 할지라도 본문에서는 뿌가 안 나왔고 우가 없었고 웨이가 없었어요. 근데 보기에서는 뿌가 있어요. 그럼 이 하나 때문에 전체가 맞다가 아니다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보기에 여러분들이 부정을 나타내는 뿌, 메이, 웨이, 우 이런 표현들 보이시면 이것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뒤에 길게 나오는 문장이 본문과 똑같이 나왔을지라도 아니다류가 없다면 들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서 부정을 나타내는 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만단지류의 범위부사도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는 등산도 있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있고 영화를 보는 것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있다라고 등등등 여러 가지 나왔는데 많이 보기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는 단지 등산만 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등산. 물론 드리긴 했지만 여기에서는 단지라고 이거 하나만을 제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적인 범위를 주는 범위부사가 있다면 정답이 안 될 가능성이 거의 99.9 그렇기 때문에 범위부사가 나온다면 반드시 주의해서 보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설의 표현인데요. 5급까지면 아마 如果要是假如假使이런 게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그 밖에도 倘若假如若이런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가설의 표현을 왜 기억해야 되시냐면 본문에서는 만약에 앞으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이 환자들을 뭐 치료해 나간다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보기에서 이미 이 기술을 활용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당루어, 지아루어, 루어라는 소리를 놓쳐버린 친구는 나머지가 다 들려버리니까 그래. 아까 전에 이 기술을 사용해서 환자를 치료한다고 했었어. 만 기억하시고 정답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애들은 가설로서 이미 발생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루어, 지아루어, 루어 꼭 기억하시고 보기에 만약에 이징, 이미 벌써 이런 게 나온다면 틀려버린 거니까 주의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청취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럼 오늘은 뭘 공부하는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글. 자, 그럼 어떤 이야기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 각각 문제별로 뭘 주의해야 됐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실 때는 우선 반드시 보기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첫 번째 보기를 볼 때 보기를 보는 것의 시간을 최소화시키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기도 파악해야 되지만 귀로도 들어야 되고 다시 눈으로 찾아야 되고 정답도 골라야 되고 다시 다음 문제도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기를 보는 시간을 최소화시키시고 거기서 최소화시킨 다의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겹치는 단어들이 나온다면 이것은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먼저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해석이 안 된다면 나머지 부분에 오늘은 되게 쉬운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그냥 읽고 넘기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A 볼게요. 脾气很不好. 성격이 안 좋다. 不想优惠. 요회는 우대 혜택인데 혹시 모른다면 그냥 요회 읽고 넘으시면 돼요. 요라도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혜택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想剪发. 머리카락을 자르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头发没全白. 전부 하얀 것은 아니다. 이거 만약 이런 것도요. 没全白 해서 해석이 뭐지? 라고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그냥 没全白. 머리카락 하얗다? 아니다.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有位老太太去理发店染头发. 染头发네요. 染하면 머리를 염색하다죠. 근데 아까 보기에서는 剪头发, 剪发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소리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지 답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노부인께서 이 미용실에 가셔가지고 머리를 염색하려고 이제 가신 거죠. 老板告诉他染发需要300元. 이 사장님이 그녀에게 머리 염색하려면 300위안은 필요합니다, 할머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얘기한 거죠. 太贵了, 너무 비싸네. 要是染一半. 이 要是는 여기서 如果처럼 만약에라는 가설 나타내죠. 만약에 染一半, 내가 절반만 염색한다면 是不是只需150元? 인가 아닌가? 단지 150위안만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할머니가 지금 얘기하는 협상, 그 쇼부를 치고 있습니다. 아, 절반만 염색하면 내가 절반만 낸다 이거지? 라고 이제 할머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当然只要你愿意. 당연하죠. 할머니만 원하신다면요. 왠지 이 아저씨 생각에는 머리 절반만 하나? 약간 이제 당연히 그럴 리는 없을 테니까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볼게요. 老太太说. 이제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늘 이야기 끌은 마지막까지 꼭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那你帮我. 그러면 자네 날 도와서, 즉 나에게 把头发, 白发, 특히나 白发니까 흰 머리카락을 染成黑发. 흰 머리카락을 검정색으로 바꿔주게나. 하나 더. 黑发, 그 검정색의 头发, 黑头发는 바로 不用染了. 남겨두고 말이야. 염색하지 말고 말이야. 그럼 이 할머니는 흰 머리도 있고 검정머리도 있고, 그래서 절반만 낼 테니 요 중간중간 쏙쏙 박혀져 있는 흰색 머리카락만 염색해주게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이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전부 하얗던 것은 아니다 라는 D가 정답이고요. 한번 소리를 한번 기억해서 여러분, 脾气不好 들렸나요? 안 들렸죠? 한 번 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요홀 이런 거 들리나요? 안 들리죠? 하지만 아까 맨 마지막에 음이 파악은 안 됐지만 白发, 全, 白, 美 이런 거 白 들렸잖아요. 그렇죠? 얘만 그나마 겹친 소리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D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C 같은 경우는 老太太, 그 다음에 파는 있긴 있었지만 지엔이 아니고 이 할머니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染发, 染头发, 머리를 염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취를 푸실 때 우선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음이 파악이 안 된다면 그나마 소리가 제일 많이 겹치는 거, 그리고 이야기 글은 맨 마지막까지 듣고 마지막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된다는 포인트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어요. 내용도 되게 재밌고 재밌죠, 여러분?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에서도 보기를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키워드를 먼저 보셔야겠죠. 자, 우선 A의 儿子. 근데 C에도 보시면 儿子. 그렇다면 이거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럼 이거는 키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에서 那瓶酒, 그 술이 있었고, 그 다음 뒤에서도 那瓶酒, 그 술이 있네요. 그래서 아들과 술과의 뭔가 연관관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2개 이상 나오면 키워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아예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걸 너무 그렇게 집중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라고, 나왔는지 안 들리는지 라고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옆에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란 부분 함께 보도록 할게요.
认为여겼다. 이 술이 过期 하면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죠.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여겼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술은 朋友送的. 친구가 선물로 준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녀는 听从建议 건의를 들은 거죠. 듣고 따를 종자니까 건의를 들어주었다. 그 다음 마지막은 그 술의 생산 날짜가 标错了 표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각각의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소리로 짚으시고 들으시면서 소리가 일치하거나 혹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의미 파악 문제로 나온다 그랬죠? 요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문장이 들리시면 정답으로 그렇게 이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내용을 볼게요. 7岁儿子 7살 된 아들이 在学会看食品包装上的生产日期 后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生产日期를 이제 시험장에서 들었으면 눈이 어디로? 生产日期 요로 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옆에 봤더니 标错가 보입니다. 그래서 标错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시험장이시면. 그래서 标错가 추어라도 들리면 얘가 답이다 라고 하지만 혹시 안 들리면 정답이 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계속 볼게요. 7살 된 아들이 学会 배워할 줄 알고 터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볼 줄 알게 된 겁니다. 식품 포장지상에 있는 생산 날짜를 보는 법을 알게 된 것이죠. 이제 유통기한 보는 법을 알게 되었나 봐요. 자, 그 다음 变자는 찌우처럼 바로란 뜻이죠. 바로 开始 시작이 되었습니다. 关注는 关心注意 합친말 관심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의 가장 찌야 좋은 하오랑 같은 뜻. 그 식용 시간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이 아이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지 이것이 잘못 표기되었다라는 것은 아예 연관성이 없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하루는 几个朋友 그럼 朋友를 보자마자 여러분들 눈은 B를 가셔야 돼요. 알죠? 이렇게 소리를 듣고 눈을 쫓아가셔야 돼요. 알겠죠? 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할 것은 送的 친구가 선물로 준 게 맞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소리를 들어볼게요. 한번. 몇 명의 친구가 到家里做客 손님으로 집으로 온 거네요. 지금 선물로 준 건 아니에요. 손님으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我开了 제가 땄어요. 한 병의 葡萄酒 포도를 제가 딴 거예요. 不是朋友送的自己准备的 친구가 선물한 게 아니고 我自己准备 내가 준비한 술을 이 사람이 땄습니다. 그 다음에 儿子看到后 아들이 본 다음에 急忙 서둘러 급히 跑过来 건너와서는 大声嚷道 막 큰 소리로 고함질로 얘기합니다. 마마 别喝 엄마 마시지 말아요. 那酒是 그 술은 1978년生产的 엄마 그거는 1978년도에 생산한 거라고요. 라고 이 아이가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술병에 몇 년 산이 써 있었는데 이거를 잘못 보고 잘못 오해한 것 같죠. 그래서 이 마지막 스토리 때문에 이것 듣고 우리가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걸 본 다음 들은 다음에 儿子认为酒过期了 이 술이 유통기한이 지났다, 넘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먹지 마! 라고 소리 지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이 의미 때문에 A가 됩니다. 나머지는 요 소리 안 들렸고 그 다음에 아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정답이 그래서 A가 되겠어요. 이런 게 쉬운 듯 어려운 게 이야기글이에요. 끝까지 꼭 들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감춰진 이야기가 무엇인지 반드시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보기를 볼게요. 띠디 뭔가 남동생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동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제가 색을 칠해봤습니다. 자, A 보죠. 디종청인데 이 청자는 저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게를 다는 그 체중계 저울이 不准 정확하지 않다 이고 두 번째 决定减肥 다이어트를 결심했다. 세 번째는 视力 시력이 좋지 않다. 마지막은 이 배가 挡住 이 당은 앞을 가로막다라는 그런 뜻이죠. 뭘 막았냐면 数字 숫자를 막았다. 그럼 A는 정확성, 두 번째는 다이어트, 세 번째는 시력, 마지막은 숫자를 막은 이야기. 이렇게 이제 각각 다른 키워드가 있습니다. 똑같이 들리거나 아니면 내가 스토리를 파악해서 동의어 같은 표현으로 나온 거 이렇게 이제 답을 찾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자, 한번 같이 보실게요. 有一天 하루는 我看到 제가 보았죠. 日益发胖的 나날이 살쪄가는 띠디 남동생이 正在 현재 뭐하고 있습니다. 청티종인데 이 청이란 단어는 세 가지로 쓰이죠. 첫 번째는 부르다라는 이제 그런 뜻을 쓰이는데 예를 들면 中国的黄河 중국의 그 황하강 있잖아요. 중국 황하강은 被称为 뭐라 불려집니까, 여러분? 中国的母亲河 중국의 어머니 강이라고 불려지죠. 이렇게 이름을 뭐뭐라 부르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청 쓰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말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말하다. 이든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有位科学家
청 어떤 과학자가 청 말했다. 뭐라 했냐면 그 만 위에 보름달하고 일반더만 위에 그냥 보통 보름달하고 그 다음에超级 月亮해서 슈퍼맨. 이거는 두 개는 사실 用肉眼看 육안으로 봤을 때는 没什么区别 별 차이가 없다라고 과학자가 빈칸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뭐 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고 알려준 거죠. 근데 보통 다들 쇼 아니면 따오만 하는데 이 밖에 청도 역시나 말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 중국에서 살다 오신 친구는 알겠지만 중국은 개수보다는 아직도 무게 단위로 이렇게 물건을 많이 팔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제일 충격이었던 게 수박을 잘라서 무게로 판다거나 아니면 계란도 저희는 무조건 판이나 개수인데 계란도 이렇게 무게 달아 판다거나 아니면 두부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무게 달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당시 이제 제가 처음 중국 갔을 때 저한테는 되게 신선한 장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저울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아무튼 아직도 개수로 파는 데 있긴 하지만 무게로 많이 팝니다. 그래서 이 청을 써요. 있죠? 청이 청바 무게 좀 달아주세요 해서 무게를 달다 할 때 얘를 써요. 그 여기서는 뒤에 봤더니体종 체중이 나왔기 때문에 체중을 달다라는 세 번째 의미로 쓰인 거겠죠. 자 이제 뭘 본 거예요? 자기 남동생 나날이 살쪄가던 남동생이 이 저울 위에서 현재 무게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다음 이 아이는 이边 撑着 한편으로는 무게를 달면서 한편으로는 쇼푸했대요. 푸는요 이 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배를 쇼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거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안쪽으로 쑥 집어넣은 거죠. 그게 바로 쇼푸죠. 배를 쑥 집어넣은 것을 보았대요. 저는 이웨이는 뭐라고 여러분? 오해한 겁니다. 보통 오해한 장면에서는 거의 정답이 나오진 않아요. 오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해한 거에는 거의 정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弟弟这样做是想减轻体重. 남동생이 이렇게 하는 거는 想减轻 감경하고 줄이다. 뭐를? 体重. 그래서 체중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체중을 감소한다고? 그럼 그렇다면 일종의 다이어트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해서 남동생은 决定减肥 다이어트 결정했다 라고 절대로 답으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이거는 오해한 부분이에요. 자, 다음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바로 笑到 전 웃으면서 얘기했죠. 你这样做, 야, 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数字也不会变小. 숫자는 절대 작아지지 않아. 라고 이제 비웃으며 얘기를 했나 봐. 그랬더니 남동생이 连忙 서두를 급히 说道 얘기했습니다. 不是这样的. 아니, 그런 게 아니야. 我只有才 유일한 조건이죠. 뭐뭐 해야만이 비로소 다 아시다시피 이 주요 차이는 4급, 5급, 6급 모두 시험에 나오는데 특히 우리 6급 같은 경우에는 독해 3부분에 접속사 허용으로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대신 주의할 게 있어요. 주요 차이는 유일한 조건으로서 뭐뭐 해야지만이 비로소 뭐뭐다 라는 반면에 주요 쭈가 있죠. 뭐뭐 하기만 하면 바로 뭐뭐 하다라는 조건보다는 결과를 강조할 때는 주요 쭈 조건을 강조할 때는 그러니까 유일한 조건이야. 이거 해야지만이 비로소 할 때는 주요 잘 이거 쓰는 겁니다. 자 아무튼 아니야 누나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배를 쏙 집어넣어야지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看得见 볼 수 있다고 무엇을? 이 저울상에 있는 数字 숫자를 볼 수 있다고 라는 이거 듣고서 배가 뭐 한 거예요? 그 저울에 있는 숫자를 막았던 거죠. 라고 우리가 의미를 이제 유추해낼 수 있겠죠. 정답 그래서 무엇입니까? D가 됩니다. 남동생의 배가 땅주 가로막고 있다. 무엇을? 数字 숫자를 막고 있다. 너무 재밌지? 너무 재밌지만 이런 게 좀 함정이었어요. 주의하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다시 한번 보면 정확한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시력이 나쁘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배 때문에 숫자가 안 보였던 것이죠. 정답은 그래서 D가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제예요.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마지막 볼게요. A에 봤더니 朋友, B에도 朋友, 그 다음에 C는 화핑, 여기 화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체크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D에도 다시 朋友에서 이렇게 두 개 이상 겹치는 것들은 키워드가 아니고 나머지 있는 부분들이 키워드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확인하기. 근데 확인하기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소리가 완전히 똑같이 나오거나 두 번째는 그것과 같은 의미, 같은 맥락이 있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럼 A 볼게요. 친구는 摄影师, 바로 사진작가죠. 사진작가이다. 자, 두 번째는 그는 알고 있다. 친구가 富有, 부유하다. 돈 좀 있네 라는 거 알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얼마로서 700만 위안으로서 정지어 하면은 거래가 성사되다 라는 이제 그런 뜻이고요. 자 마지막은 拍照片 많은 사진을 찍다. 많은 아니고 사진을 찍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 뭐가 나왔거나 아니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얘도 중간중간에 쏙쏙 좀 이렇게 방해 요소들이 있긴 했어요. 함께 볼게요.
朋友对我说, 친구가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昨天我参加了一场拍卖会. 어제 나 참가했어. 한 차례拍卖会 참가했대요. 여러분 파이는 이렇게 두들겨 친다는 거 아시죠? 그다음 마이는 파는 거죠. 그럼 여러분 두들겨 치면서 파는 게 뭘까요? 제가 이렇게 하면 잘 유추가 안 되시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팔렸습니다. 바로 뭐죠? 쾅쾅쾅 팔렸습니다. 바로 경매. 그렇죠. 경매장에 갔었어 라고 하는 거죠. 有一件明代瓷瓶标价700万 해서 제 생각에는 요거 700만 듣고 나서 얘를 답으로 고르실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어떤 하나의 명나라 시대의 그瓷瓶 하면 도자기병이죠. 이 도자기병의 标价 그 라벨 가격, 택 가격이죠. 그래서 붙여진 가격이 700만 위였는데, 인데 보세요. 이 꽃병이 이 얼마에 700만 위안에 어디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정지ao, 거래 성사가 되었다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직은 700만 위안만 나온 거예요. 함께 볼게요. 지금 이 사람은 이제 본 거잖아요. 700만이 나왔는데 내가 땅창 그 자리에서 바로 파일러시알라에 찍었어. 아니면은 쳤어. 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만 보면요. 이 파일러시알만 보면요. 이 아까 전에 경매가 뭐라고요? 파이마이죠. 그러면 팔렸습니다. 파이했다는 얘기는 팔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보면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700만 위안에 내가 파이했지, 찍었지라는 얘기는 이 상황에서는 샀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늘 얘기하지만 이야기글은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我十分惊讶地问, 난 굉장히 경악하여 깜짝 놀라서 물어봤대요. 또 수어죠. 말했습니다. 没想到你有这样的实力. 야,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 네가 이렇게 실력이 있을 줄이야.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을 줄이야. 근데 이거는 우선 몰랐다이기 때문에 이게 부유한 줄 알았다는 우선은 아닌 것 같네. 그죠? 근데 이제 친구의 말이 중요해요. 朋友答道. 친구가 대답해 얘기했습니다. 没有什么大惊小怪的.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깜짝 놀라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야, 뭐 그렇게 별것도 아닌데 깜짝 놀랄 것도 없어. 그는 딴딩도 아주 침착하게 타오추엄 이렇게 주머니 같은 데서 꺼내다라는 뜻입니다. 꺼냈습니다. 뭘 꺼냈나요? 手机, 핸드폰을 꺼내며 说到 말했습니다. 就是拍照的角度不太理想. 요걸 끝까지 들었어야 돼요. 야, 별로 뭐 대단할 것도 없는데 뭘 깜짝 놀랐냐? 그냥 단지 파일자, 이건 무조건 뭐죠, 여러분? 이건 경매가 아니잖아요. 파일자 뭐예요? 사진 찍다죠. 사진을 찍은 각도가 不太理想, 별로였어. 그러니까 아까 이 위에서 있던 이 파이는 어떤 파이? 파일자. 사진을 찍다의 그 파이가 되겠죠. 내가 사진을 바로 찍어줬어. 700만 원이길래 야, 진짜 비싸다. 근데 친구는 그거를 오해해서 아니 700만 위안을 주고 네가 산 거야 라고 이거는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이야기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는 늘 맨 마지막에 해소가 되고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시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서 나는 사진 찍었어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친구는 파일러 찍었다. 그 꽃병에 사진을 찍었다라는 바로 이 D가 정답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멀리 가셔서 사진작가인가? 라고까지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슈링시란 말은 한 번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모든 이야기글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글은 되게 재미있어요. 사실 지금 보시는데도 이게 6급 문제인가?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걸 막상 귀로 들으면요. 상당히 어려워요. 함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상당히 많이 주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지막까지 반드시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리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 이제 드린 게 이렇게 시험 보시는데 이제 중요하고 좀 이렇게 꿀팁이 됐으면 좋겠고요. 모두들 좋은 성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성적으로 모두 원하시는 합격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짜이찐 수고 많으셨습니다.